원발은 주는 걸로 해석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발로 해서 불명확한 2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악성 신생물은 제외한다. 이게 뭘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녕하세요. 올바듬 염성훈 선사입니다. 오늘은 보험 설계사 한 분을 모시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GS타 금융서비스에서 이제 보험 설계사로 업무를 보고 있는 이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통합암 진단 특약이 우리 설계사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고객들에게 설명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암 진단금들은 한 번 일회성으로 지급받고 나면 내 보험에서 이제 이 담보가 특약이 삭제되면서 이제 없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제 통합암이라는 어떤 이런 신특약들은 이제 암을 일반암과 유사암을 나눠서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10부위를 나눠서 폐암에 걸렸다 한 번 지급받고 그다음에 다음에 위암에 걸렸다 한 번 또 지급받는 이런 총 10차례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담보이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특징 삼아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암 진단금은 한 번 암을 진단받으면 그 진단금을 주고 끝나는데 지금 10개를 받을 수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10번 준다는 건데 10개 이상의 어떤 그런 부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몸을 인다고 치면 이 부위에도 있는 장기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몇 개의 진단금, 또 밑에 부분에 몇 개의 진단금, 또 어느 부분들의 이런 진단금들을 나눠서 이제 10부위를 나누더라고요. 10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거기에 속한 어떤 암이 진단되고 나면 지급받고 또 지급받는 이런 되게 신기한 특징적인 담보들인데 이게 이제 어떤 청구에 대한 데이터들이나 이런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판매를 좀 꺼려하는 설계사들도 있고 오히려 특징 삼아서 판매를 되게 공격적으로 하는 설계사도 좀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서 이걸 과연 일반인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고 저 역시도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좀 확인을 해보면 엄밀히 말하면 이 통합암 진단비 특별약관은 이 하나의 특약 안에 10개 정도의 다시 세부 보장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큰 틀에서는 각각의 진단이 중복되지 않는 한 계속 준다. 그 세부적인 것들이 진단되면 그 내용으로 보이고요. 다만 좀 주의할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암 진단비는 굉장히 넓게 그냥 어떤 암이든 준다라는 개념이지만 지금 여기는 이 열거되어 있는 항목 중에 들어와야지만 준다라는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주머니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암이라고 하는 게 전체가 막 엄청 많은 종류가 있을 텐데 일반암 진단금은 그 주머니 전체를 한 번 보장한다는 개념인데 반해서 이거는 10번을 보장하긴 하지만 그 세부적인 열거돼 있는 그 좁은 타겟 안에 들어와야지만 준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유사암이라고 하는 소외감이라고도 하는 유사암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말하는 일반암 또는 고해감 중에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을 준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일단 면책 기간 끝나고 나서 이 통합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일단 그 항목을 줍니다. 이 10개 중에 들어오는 하나가 있으면 이제 주는 게 기본이고요. 그러면 이 10개 중에 하나를 줬으면 그거는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똑같은 게 걸리면 다시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남아있는 9개 중에 하나를 다시 진단받으면 그거는 이제 그거를 또 삭제하면서 또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가장 큰 셀링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보험금 지급 예시 5에 나와 있는 한 번에 여러 개의 암을 진단받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열거돼 있는 10개 중에서 예를 들면 맨 위에 있는 두경부암도 진단받고 위암 및 식도암도 진단받고 소장, 대장, 항문암 및 기타 암 중에 하나를 동시에 진단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각각 예를 들어 진단금이 5천만 원이라고 치면 5천, 5천, 5천을 더해서 1억 5천을 주고 그러면 이 세 개는 이제 삭제가
되고 남아있는 진단 중에서 남아있는 것들은 또 이후에 또 진단을 받으면 준다는 개념인 거죠. 여기까지 혹시 제 설명 괜찮나요? 네, 맞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이 진단의 또 하나의 이제 장점을 한번 찾아보면은 전이암이 원래 기존의 일반암 개념에서는 보장이 보통은 안 됩니다. 뭐 한 번 줘서 소멸이 되기도 하지만 전이암은 보통은 그 최초의 원발암을 기준으로 그 암의 진단을 내리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그러나 그 전이된 그 암의 종류에 따라서 준다는 걸로 보여져요. 이게 어렵지만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두경부암을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두경부암 진단금을 주고 이제 삭제죠. 네. 그렇죠. 그런데 두경부암에서 전이돼서 위암 및 식도암으로 되면 여기에서는 위암 및 식도암으로 봐서 준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전이되기 전으로 보지 않고 전이된 후로 봐서 준다라는 게 이제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전이에 대한 게 항상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이된 이후에 그 전이된 부위의 암이 여기에 열거돼 있는 것이면 보험금 준다는 걸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 이제 제가 아까 어떤 청구에 대한 그런 경험이나 이런 정보들이 없으니까 판매가 좀 꺼려지는 설계사의 어떤 입장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약관을 보면서 내가 봤었을 때 어떤 그런 약점들을 좀 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해석하는 게 맞을지를 한번 이제 손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페이지 972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제 4조에 이제 통합암, 전이포암, 이제 어떤 그런 정의 및 진단 확정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항을 보면 불명확한 2차성 및 상세불명의 부위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전암 상태에는 제외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일반암이라는 건 상세불명이나 어떤 불명확한 부위에 암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제외된다는 약간의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게 좀 약간 불안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선뜻 좀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말을 좀 어려운 말을 좀 잘라봐야 될 것 같은데 사항에 있는 맨 뒤에 전암 상태에는 제외한다는 말은 쉬워요. 암이 되기 전의 상태에 뭐 보통 뭐 경계성 종양이라고 부르는 제자리 암이거나 이런 경우는 제외된다. 이거는 좀 명쾌하죠. 왜냐하면 애초에 유사암은 제외였으니까. 요거는 이제 쉽게 해석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작, 정막내암 및 이들을 원발 부위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소외감을 그러니까 유사암을 원발로 하는 전이암인 경우에 분명히 아까는 주는 걸로 해석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발로 해서 불명확한 2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악성 신생물은 제외한다. 이게 뭘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해석에 대한 기준이나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소외감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명쾌하게 전이돼서 이 10개의 열거된 것 중에 들어오면 그거는 준다로 해석이 돼요. 근데 문제는 불명확한 건데 자, 명확하다와 불명확하다는 이 말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불명확한 기준이어서 분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아직 청구가 되는 상황이 아닌 거에서 개념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사암으로부터 전이된 암인데 그 전이된 암이 불명확하거나 아니면 그 전이돼서 그 결과적으로 전이된 부위가 확정되지 않아서 불명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위인지 대장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내용을 봤었을 때 이 부분이 좀 눈에 딱 보이다 보니까 손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니까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좀 기준을 조금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얘기하면서 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 좀 더 명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또 설계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유사함으로 원발됐는데 불명확한 경우는 못 받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주의하셔야 된다 정도로 설명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참고차 말씀드리면 일반한 진단금의 그 보장 금액과 통합암의 각각의 금액들을 똑같이 맞춰도요. 이제 금액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그러면 일반함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면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뭐 올바른 어떤 그런 갱신 상태의 설계를 만들게 되면 저희 나이쯤 되면 이제 일반 진단금 5천만 원 만들어내는데 한 평균 2만 5천, 3만 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암 진단금 5천에 2만 5천 원을 내야 되는데 이 통합암은 여러 가지 10개의 어떤 그런 부위에 5천, 5천, 5천 다 들어가는데 여러 번 주는데도 내는 금액은 똑같이 2만 5천, 3만 원 비슷하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판매하는 입장에서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이 먼저 드니까 되게 거부감이 들었던 것도 사실 좀 있습니다. 이런 약간을 뭔가 확인하기도 전에 저건 좀 말도 안 되지. 뭔가 분명히 약점이 있을 거야. 내가 이거 받아줄 수 있을까? 당연히 못 받아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못 받을 때는 이제 이 손사님이나 변호사님들 어떤 도움도 필요한 상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좀 그렇게 되면 고객한테 결과적으로는 힘든 상황이 되면은 판매하는 입장에서 이게 심적인 압박감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좀 판매할 때 항상 좀 담백하게 설계하는 편이어서 저는 신단볼 잘 안 파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저희 보험 분야의 두 분야의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좀 특약을 살펴봤는데 아직은 보험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이런 신규 특약들은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생소한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이 통합암 특별 약관 살펴보니까 저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너무 이게 이렇게 복잡한 상품이 나온다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서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한 가지 높아심을 말씀드리면 오늘 저희가 모든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 좀 잘못 해석을 했거나 뭐 정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그냥 참고 정도로 감안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 다음번에는 어떤 특약 좀 다뤄보면 좋을까요? 요즘 유행하는 특약들은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요즘 보험 시장에서 느끼기에 전보험사들이 뭔가 한 방향을 좀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3대 진단금, 그러니까 암이랑 뇌랑 심장이라는 그런 3대 진단금과 그다음에 3대 주요 치료비라는 게 이제 생겨났는데 이제 다 같은 방향을 보고서 전보험사가 여기에 뭔가 셀링 포인트가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주요 치료비 담보라는 게 워낙 유명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 다음번에 한번 그 상품을 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손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사정사를 무료로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부분 궁금하시다면 아래 영상을 누르셔서 확인해 보세요.